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수한 일의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했을 때 카르마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도 카르마가 되는지 물어보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수 중에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말실수인데요. 내가 실수로 무심코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나쁜 의도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좋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탓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싸울 일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조심스럽죠. 카르마 이론에서는 주로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법률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그 동기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죄가 달라지고 또 처벌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계획을 하고서 일어난 일인가에 따라서 그 처벌하는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카르마에서 보응을 받는 것은 그 상황을 똑같이 역할만 바꿔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나도 그 보응을 받을 때 상대방이 실수를 함으로써 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것은 동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돌봐주다가 실수로 다치게 했어요. 그럼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런 일에 대해서 카르마의 보응을 받게 된다면 나도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실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나쁘게 받아들이고 나를 미워하게 됐다.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지 그 부분도 카르마거든요. 사람들 간에 만나서 얽히는 것은 서로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올드보이 영화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올드보이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받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획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잘못인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상처받고 복수하는 사람이 잘못인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만일 내가 진짜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오해해서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잠재의식 상에서 보면 나에게도 원인이 있어요. 모든 카르마가 그렇듯이 그런 사람과 얽히는 것은 나한테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 살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 살쪘다는 얘기야? 저 사람 나 지금 외모 가지고 흉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살이라든지 외모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편한 건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인 경우에 남의 말을 가급적이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쁘게 받아들이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남의 말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한 것인지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가급적이면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상상을 하면서 사람의 말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의심해서 들어요. 니네 지금 내 욕했지. 그래서 내가 싫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랑 언니랑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한테 이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엄마를 그렇게 싫어하니? 그래, 엄마가 사라져 줄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쟤네가 날 싫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였어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마주쳐서 답답했다면
나에게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면서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성찰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나에게서 그런 인연들과 잘 얽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것은 100%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잠재의식에서 그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잠재의식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표면의식, 현재의식에서는 그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해버린 거죠. 아니야, 저리 가 있어. 이렇게 억압을 했는데 얘는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잠재의식이 튀어나오면서 내가 실수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꽃병을 선물해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싶은데 차마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릴까 말까 마음으로는 조금씩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표면 의식에서는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잠재의식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실수로 지나가다가 툭 쳐서 떨어뜨려서 깨는 거예요. 또는 나 대신에 우리 아이가 그 꽃병을 깰 수도 있어요. 내 잠재의식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아이가 또 잠재의식에서 받아서 그대로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실 텐데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면 내가 마음속에서 은근히 그걸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쓰던 킥보드를 잃어버렸어요.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보통 가지고 다시 집에 오는데 그 아파트 앞에다 놓은 채로 그냥 집에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사줬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물려받은 건데 까만색이라서 저희 딸하고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핑크색을 사주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돈이 안 드니까 계속 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표면의식에서는 돈이 더 드니까 그냥 이걸 타자 생각을 했는데 저의 마음에서는 핑크색을 사주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놔두고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잠재의식에 의한 실수들이 많이 있고요. 말실수도 그렇거든요. 무심코 튀어나왔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성이 약간 마비가 되면서 잠재의식에 있는 말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셨다고 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막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술을 마시면 직장 상사나 다른 사람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식들 욕을 하진 않겠죠. 그건 아무리 잠재의식을 파봐도 그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무심코 어떤 말이 튀어나왔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후회되는 때가 있잖아요. 나의 마음속에 가려져 있던 것을 결국에 숨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겉으로는 내가 좋은 말을 하더라도 표정이 안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말이 많아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 말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말 실수를 하든지 행동의 실수를 하든지 실수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성찰을 해야지 실수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내가 굳이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해를 끼치고 자신도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다치는 거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이 지금 가중처벌이 되었다고 해도 살인죄까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동기, 잠재의식까지 살펴본다면 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여름에는 음식이 잘 상하는데요.
아침에 찌개를 끓여놓은 거를 낮에 안 데우면 저녁에 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데워서 남편을 먹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남편은 예민하니까 이거 먹고 배탈이 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식도 만들기 귀찮아. 또 이거 어차피 쓰레기 되잖아. 이거 많이 상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먹이자.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에게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찜찜한 것이 싫어서 이제는 약간 상한 것 같은 거는 안 주게 됐어요. 맛이 아주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먹어서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지만 어쩌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족에게 그 음식을 먹인다는 것은 배탈이 나더라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나에게 깔려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100%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작게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러더라도 내일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내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정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수도 실력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자기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실수를 하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이 말을 서로 조율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을 해결하지 않고 억압하기만 한다면 얘가 튀어나와서 현실에서 실수도 하고 말실수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아무리 감춰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많은 말을 하다 보면 그 중에 뭔가 하나는 툭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말실수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나온 것이죠. 나의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잠재의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카르마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업을 닦아간다고 하잖아요. 신업이라는 것은 나의 몸으로 업을 짓는 것이고 구업이라는 것은 나의 입으로 업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데요. 의업이라는 것은 나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의업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서 남을 미워하든지 저주하든지 이런 모든 생각들이 또 업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런 생각들을 억압해놓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 직접 몸으로 실수를 하든지 말로 실수를 하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의 3업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의업,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문제, 우리의 입으로 짓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성찰을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고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실수한 일이 있었다면 내가 은연중에 마음속에서 그걸 원하고 있어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